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개장 초의 분위기를 좀 이어오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시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5% 상승한 2044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강한 것은 바로 코스닥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보여주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0.97%까지 상승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중 727포인트까지의 움직임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725.58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을 좀 이어가면서 오늘 상승세로 시작을 했고요. 이런 상승을 그대로 좀 유지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500억 매도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00억 이상의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기록을 합니다. 2,300억 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596억 매수.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던 개인들의 매도가 오늘 멈추면서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다시금 떨어집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약세.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큰 폭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을 위시해서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모레주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의 삼성, LNX 같은 종목들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3% 이상 오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가 조정을 받고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서는 기아차만이 1%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 세 개가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1%, 메디톡스가 9% 넘게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10% 넘는 강세, 파라다이스는 중국 쪽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12%대 하락하고 있고요. 산성, LNS, 코미팜 같은 종목도 강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올해 상반기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연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4%는 2043선, 코스닥은 0.9% 강세 725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전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오늘 특징주부터 먼저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나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한화 그리고 삼성 SDS, LG 하우시스 같은 종목들이 나름의 강세를 좀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제약주들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좀 조정이 많이 있었던 제약주들 내에서 반등이 오늘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좀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2분기 실적 달성 기대감 그리고 또 수출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이현제약, 종근당 홀딩스, 유한양행,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유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강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포함이 되면서 정유주들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시작으로 LG화학, S-오일, SK이노베이션까지 정유화학주 쪽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그리고 또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재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강세를 조금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를 연기금 그리고 기관 중심에서도 연기금 쪽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또 특징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여전히
발휘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적으로도 이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없다로 좀 한가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업종이 제약, 정유, 그리고 화학 업종이었다면 코스닥 시장에는 화장품,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죠.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금일은 출판 맥제복조 업종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 이제 로엔 같은 종목이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기술성장부 업종이 오늘 무려 6% 가까이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 업종군에 많이 속해 있는데 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1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DLA 링크도 8% 그리고 제노포커스 같은 종목도 8.6% 수준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음식료 업종이 4% 그리고 제약 업종도 3%대의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락문화 업종이 4%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락문화 업종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메르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방한할 수 있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취소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자체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 오늘 12% 가까이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비금속 업종도 2%대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오랜만에 시가총액 그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안착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12%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내 그 조인트 벤처에 대한 그 설립 기대감이 이제 점점 더 임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메디톡스가 12%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로젠, 그리고 제노포커스, 그리고 녹십자셀 같은 경우도 9%대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보였는데요. 영백CM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매출이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종가에는 14.93%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저평가된 항공기 부품사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8%대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의 오송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우성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마감쯤 돼서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3%대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STX 반도체가 워크아웃 신청에 힘입어서 신청 소식에 이틀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28%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세호제가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6%대로 약세를 띄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 넘는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 전략팀 오은수 팀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증시의 하락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자세한 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 상해종합 증시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1%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업은행, 보험 등의 금융업종이 2%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우주, 국방,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중국 4대 국유 은행 중 하나인 교통은행이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어제까지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세로 반전한 모습이었고요. 일단 국무원이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은 교통은행은 향후 국유 지분을 줄이는 대신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유기업 경영의 비효율이라든지 부패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랠리가 이어졌던 것인데요. 역시 오늘 하락세는 은행들에 대한 어떤 혼합소유제 또 개혁이
것이 어떤 시기적으로 좀 더 늦어질 그러니까 그 이후의 개혁이 좀 더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고, 일단 어제부로 이벤트가 1차적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증시 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수급과 신용거래 규제를 언급했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2분기 성장률을 확인하면서 증시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까지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일본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종전 예상보다 완만하게 이어갈 거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유럽에서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엔화도 122엔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일본 증시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구두 개입 이후 엔화의 일방적인 약세 흐름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최근 그 일본 증시가 좀 약세인 모습을 설명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본에서 중요한 지표 발표는 없었고요. 다만 내일 발표될 예정인 전체 산업활동지수 그리고 선행지수 그리고 내수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백화점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은수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분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침부터 좀 출회가 됐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2월달, 4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장을 좀 많이 이끌어왔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매도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금일도 급격하게 매도가 좀 많이 출현을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상당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종별로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의약, 의료 정밀 쪽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금융, 증권, 보험 같은 업종들은 오히려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종목을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기타로 한국항공우주, 강원랜드, LG이노텍, LG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 부분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매도했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전기전자 그리고 또 금융, 증권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었던 지지선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한 번 정도 더 빠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두 번째로 매도가 많았고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신세계, 삼성물산의 순으로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정유화학 업종 쪽으로 매기가 조금 쏠리는 모습입니다. SK는 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세를 좀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은 양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살펴보자면은 자동차 쪽 매도가 상당 부분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상당 부분 많은 매도세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이 철강 부분도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 쪽, 대표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이 매도를 어느 정도 방어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와 그리고 또 연기금 쪽에서 매수 쪽을 신경을 써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달러당 1,107원대 내려왔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시가 움직임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원달러 환율 금일 역시 미국 FOMC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할 것이다 예상한 사람들이 그래도 10명 중에서 그래도 1명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장 초반에 95.5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94.4
4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뭐 달러의 가치가 정말 많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래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이 매도세로 이제 임하면서 달러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역시 달러의 급락의 영향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그 FOMC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를 그 환전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감은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장에서는 어제 장에서는 어제 밤이죠. 새벽에서는 급락을 했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시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달러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금일 이제 9시 30분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경제 지표 발표가 몇 개 있습니다. 중요도가 상급인 경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FOMC 오늘 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 경제 지표 수치에 따라서 또 한 번 7월 달이나 이제 8월 달에 금리 인상 여부에 척도가 될 수 있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00원 선을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은 금일 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밑꼬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고 하지만 연내에 인상할 것을 시사하면서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졌던 외환시장 동향이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팔고요. 오늘 800억 넘는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팔았죠. 반면에 기관이 매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코스닥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8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오늘까지 해서 총 4번이 나왔었는데 2월 9일 날 820억, 그리고 4월 17일 날 890억, 그리고 4월 28일 날 830억 정도 매도세가 났는데 그 뒤를 이제 6월 18일 날 800억 매도가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의 어떤 수급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총 650억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부 특정 종목을 좀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바로 삼성 LNS입니다. 삼성 LNS를 기관은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파티게임즈, 뷰웍스, 인트론바이오, CTC바이오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급락한 종목이죠. 파라다이스를 기관이 217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규모를 감안한다면 기관의 순매수 규모죠. 650억보다는 더 많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오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이어서 코롱생명광이 55억 원 매도, 그리고 바이로메드를 46억 원, STS 반도체를 42억 원, 하나마이크론, 유비벨럭스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8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 기술성장부 종목을 43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외국인은 44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셀바이오텍 38억 원, 네오팜, 파라다이스, 인트론바이오, 인바디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 일부 종목들을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메디톡스를 82억 원, 삼성 LNS를 79억 원 넘게 매도가 나왔고 다음 카카오 62억 원, 컴투스, 이오테크닉스, 시젠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 수급 순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 시장 확인해 봅니다. 지수 선물 오늘 하루 만에 다시금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의 마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우리 선물 시장 분위기는 종가상 마이너스 0.05포인트 하락한 249.45에서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34% 플러스로 끝나는데요. 선물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권에서 마감되는 모습인데,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FOMC가 좀 끝이 나면서 순조로운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들을 가는 모습이었고, 또 추세적인 전환 구간인 250포인트를 안착하면서 수급 보조 역시도 좀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시스 부분이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과 또 그로 인한 프로그램 부분 자체에서 문제가 좀 생겨나면서 시장의 강한 상승세를 좀 넘어가진 못했지만 전일 제시해드렸던 추세 전환점인 250포인트를 장중에 충분히 돌파를 강하게 했었고 또 장중에는 250포인트대를 잘 지지하다가 종가상의 일부 차익 매물을 맞으면서 조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50포인트에 대한 안착권이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추가 상승 쪽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계속 동일한 시황을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난 저점이었던 247.50은 단기 저점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2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보는 상승 전략으로 살펴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시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밤 미국 FOMC 회의가 별 이변 없이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역시 다행히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34% 올라간 2041.8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자, 이 외국인은 사흘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지만 오늘 기관이 지수 상승의 주역이 되줬습니다. 2,470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도와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주요 종목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철강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HMC 투자증권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올 5월에 국내 철근 내수 시장이 2008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철근 유통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철근 수요는 내년 상반기까지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7%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었고요. 이후에 4.18% 강세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동부증권에서 오늘 해당 종목 관련해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697억 원으로 반도체 패키지나 포토마스크 등의 부문이 일부 다른 부문들의 실적 부진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LG이노텍이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하반기 전기전자 업종에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평가들과 함께 외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9% 이상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7%에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케미칼 살펴봅니다. 미국 엑시올과 루이지애나주의 에탄 크래커 플랜트를 건설하는 합작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2조 9천억 원 규모로 2018년 말에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6% 가까이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었고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마감대는 5.06%의 강세 나타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대상입니다.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인다는 신영증권의 분석이 오늘 투심을 자극해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은 2분기에 6.6% 그리고 하반기에는 13.9%만큼 각각 증가할 전망이고요. 국내 식품 사업과 유통 사업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소재 사업 부문의 해외 사업 확장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덕분에 어제까지 4흘 연속 하락했었지만 오늘은 13% 이상 급반등했었고요. 마감대는 10.52% 높은 상승률로 마쳤습니다.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네요. 마지막으로 LG하우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올 3분기부터 주택 거래량과 입주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거라는 하나대투증권의 분석에 힘입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부터 장기 성장기에 진입해서 향후 2018년까지 3년 동안 지속 성장할 거란 예상인데요. 어제도 11% 이상 급등했었던 LG하우시스가 오늘 역시 8% 가까이 장중에 크게 올랐었습니다. 기관 순 매수세와 함께 5.17% 강세로 오늘 장 마무리합니다. 코스피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5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좀 더 공부해봐야 할 종목, 그리고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종목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LG 하우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리바트랑 벽산 같은 건축 외장재 종목들은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LG 하우시스도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이틀 동안은 좀 강세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상당 부분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업 자체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월간 주택 거래량 기준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한 30% 그리고 4월달, 5월달 수준을 좀 살펴보자면은 34%, 44%로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좀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한 15% 증가량은 차원이 다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까지 향후 4, 5년 동안 이 대세 상승장을 좀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은 2분기가 매출 한 7,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00억대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자재 쪽에서는 당연히 매출도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부품 쪽이랑 이 IT 쪽에서 산업 전방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부품 쪽은 좀 더디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이 미국 법인 호조세 그리고 또 건자재 쪽에서 워낙에 수익이 좀 잘 나고 있고 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싸 안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랑 IT 쪽 소재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에서 40%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서 안 좋아하는 부분들도 이쪽 건자재 쪽에서 조금 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미국 쪽 공장 증설이 완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물류비 절감 때문에 조금 더 수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IT 필름 쪽에서는 실적에서 좀 여전히 약세를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개선세를 확인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가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관들의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실적 자체도 좀 어느 정도 개선세에 놓여져 있고 또 2018년까지 큰 흐름상으로도 이 주택 관련된 지표들도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강세를 띠고 있는 LG 하우시스 관심권에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이틀 동안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을 코스피 시장 핫스탁 종목 가운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정 캐스터.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사흘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이 큰 역할을 해줬고요.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지만 기관이 65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줬습니다. 어제보다 0.92% 올라간 725.2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들 움직임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자, 먼저 쇼박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배급을 맡고 있는 영화 극비수사에 대한 흥행 기대감을 등에 업고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9%대 후반까지 크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기관이 42만 주 이상 사들이면서 8.65% 주가 끌어올리며 오늘까지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극비수사의 손익분기점 관객 수는 250만에서 2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경쟁작들이 다소 약한 상대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종 관람객 수가 350만 명 정도만 돼도 이 쇼박스의 투자 수익이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오로 넘어갑니다. 교보증권의 실적 성장 전망이 호재로 작용해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기술인 디오나비를 지난해 5월 출시한 이후로 매달 추가 매출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앞으로 기존 임플란트 시장을 점차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의 급격한 실적 증가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좋은 전망과 함께 장중에 18% 이상 크게 올라서 신고가를 경신했었고요. 마감 때도 역시 10%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등에는 기관 순매수세의 역할이 컸네요. 이번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2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이기는 하지만요.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진출과 국내 오프라인 판매 확대 등의 다양한 채널 확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름철이면 네오팜의 실적이 부진해졌었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외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1.5%까지 올라 오늘 고가를 새로 썼고요.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16.5%의 높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 우위였고요. 특히 기관이 많은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의 합작기업 설립 기대감에 18%대 후반까지 주가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월 설립한 메디톡스 타이완에 이어 3분기에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고요. 여기다 유안타증권에서는 메디톡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성장할 거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심이 몰리면서 12.07% 강한 상승률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최근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수혜가 예상되고요. 또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치료제 등 다양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거래량 급증하면서 11% 이상 훌쩍 올랐고요. 52주 신고가도 함께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와 함께 9.15% 강세로 마무리합니다. 나흘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해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는 바이오, 제약업종 등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5종목 대부분 다 좋은 종목이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녹십자셀 한번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 그리고 세포 치료제 판권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앞에 녹십자가 들어간 것처럼 녹십자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간암에 대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인 이뮨셀 LC의 품목 허가를 2007년도에 획득을 한 회사인데요. 이런 이뮨셀 LC가 2014년 2월에 최종 허가가 나고 나서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병원 처방 건수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녹십자셀의 대주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십자가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뮨셀 LC의 판매를 녹십자의 유통망을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뮨셀 LC 같은 경우에는 타 항암제보다 효과가 좀 뛰어나고 화학치료와 함께 병행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타 다른 항암제와는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녹십자가 어떤 중국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있고 얼마 전에 녹십자가 일양약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분 처분에 따라서 현금 유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녹십자셀의 수혜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준비 중인 뇌종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 국내 식약청 허가를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췌장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R&D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뭐 기대감 때문에 이뮨셀 LC와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가파르게 오른 감이 없잖아 있다는 게 좀 리스크 요인이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뭐 이익이 나거나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그 연말 12월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 개선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선택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자, LG하우스가 52%의 지지를 받아서 1위에 올라갔고요. YG엔터테인먼트가 17%, 이수앱지가 17%, 한국철강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좀 최근에 조용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밑에서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이 좀 더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좀 살펴볼 종목, 앞서서 LG하우스 들어봤는데요. 네. 다른 종목도 좀 언급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YG엔터 네.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레드로버나 뭐 펜엔터테인먼트 네. 같은 종목들 상당 부분 잘 가고 있는데 반대로 그 과거에 잘 갔었던 이 전통적인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뭐 SM이나 YG엔터, JYP엔터 같은 종목은 오히려 상당 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일단은 YG엔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이 신사업 진출 효과 자체도 상당 부분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YG엔터 같은 경우는 빅뱅 같은 가수들로 상당 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아티스트 활동 재개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해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룹이 데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위너 그리고 CL, 싸이 같은 굵직한 가수들이 다시 한번 활동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좀 개선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음반 판매 같은 것들을 좀 놓고 보자면은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 빅뱅이 앨범을 한 달에 한 번씩 오픈을 하게 될 텐데 이 9월 말까지 하면은 월에 한 10만 장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매출 기준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 이 빅뱅을 비롯한 해외 이 아티스트들의 대상으로 해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이쪽 해외 쪽 공연인데 과거에 이 메르스 관련된 여파로 해서 악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조금 약세를 거쳤지만 어차피 해외 쪽에서 연출을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사업 진출이 조금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를 통한 이 화장품 사업 진출 효과 자체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YG 푸드 이 연내 이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호점을 홍대에 오픈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신사업 정책 모멘텀 자체가 주가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매출도 상당 부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윤기 연구원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LG하우시스는 아까 분석이 끝났고 YG엔터도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일단은 YG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화장품 관련해서 문샷이라는 코스원의 문샷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진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YG 쪽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이죠. 루이비통의 모엔 NSC가 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협약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 루이비통이 가지고 있는 세포라의 유통망을 통해서 문샷 브랜드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한국 가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한 관련된 그런 이벤트도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원엔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은 바닥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매출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두 분 다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전략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이번 주 시장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 연기금 쪽에서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지수의 상승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어느 정도 누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은 조금씩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디폴트 관련된 문제도
뭐 이번 달 안으로는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메르스 관련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긴 하겠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 불확실성들은 조금씩 해소가 되어 가는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심상치 않은데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이 외국인들 자금 자체를 걷어들여가는 모습을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할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쪽,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또 어느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매수 쪽에서는 증시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이 기관 내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스닥은 오늘은 좀 차트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표시가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800억 이상 매도를 했던 구간입니다. 2월 9일 날 820억, 4월 17일 날 890억, 그리고 4월 28일 날 830억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8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지만 오히려 양봉이 뜨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봉이 업종과 그리고 종목별로 지금 쏠림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있다는 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이 아니라 쏠림 현상이 나오면 조금 과열될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징조로 조금 보수적으로 좀 해석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수급 조금만 놓고 본다면 기관이 650억을 매수를 했는데 무려 파라다이스를 250억 가까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65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권과 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의 연중 최고치의 갱신이 가능성은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우려했던 상한가 하한가 30% 확대가 코스닥의 시장을 짓누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호재로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상한가 확대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시대에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있는 코스닥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 사태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함께 여러 가지 유로존 이벤트들이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고 중국 증시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이 우호적인 수급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강한 매수세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내내 소개됐던 종목들 어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게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인트론바이오가 오늘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8%, 유니셈이 27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이 68%, OCI 머티리얼즈가 65%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42% 수익률로 5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신규 편입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익이 20%, 동원개발이 6.2% 수익률, SK하이닉스가 신규로 편입됐습니다. 1%대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없고요. 마켓포커스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신진 SM이 9%, CJ제해제당이 2.4%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3인의 리뷰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수급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주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 와우는 이호근 파트너 화학과 제약 같은 종목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한타증권 성능력 지점 이강희 부장입니다.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2분기 실적 호전주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 세 분 모두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강희 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강희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2분기 실적 호전주는 또 어떻게 분류를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축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주,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인데, 뭐 사실상 이제 실적 호전주다 그러면 막막한 얘기죠. 뭐 어떤 종목이 도대체 실적이 좋냐? 지금 올라가는 제약주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뭐 뛰어넘고도
뭐 엄청나게 많이 뛰어넘은 그런 상황인데 왜 가느냐 그렇게 이제 궁금증을 좀 가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성장주 측면에서 제약이나 바이오는 첫 번째는 이제 매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임상 이상 이후에 어떤 기술 수출, 뭐 가능성, 특히 이 한미약품이 이 시발점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뭐 오늘장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대웅제약이랄지 뭐 일양약품이랄지 녹스잡셀, 그다음에 코스닥의 메디톡스 등등등 해서 뭐 그런 종목군들이 쭉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최근 장세가 좀 어지럽게 움직이다 보니 우선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제약과 관련된 우선주도 오늘 좀 급등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주에 대해서 전략은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리고 차트상 직전 고점을 돌파한, 그러니까 신고가 형태의 종목을 이 조정식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실적 호전주는 일단 뭐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종목군들은 반도체 장비나 LCD 장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LCD 장비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때 이 장비 수주가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그다음에 국내 이런 데서 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주가에 어느 정도로 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좋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밀릴 때 관심을 좀 가지는 전략이 좋다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최근 장세가 좀 이 금리 인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건설주나 이런 부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주식은 뭐 또 가격 논리가 작용할 때가 분명히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 뭐 편성이랄지 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건설주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의 부장과 함께 3인의 리뷰 함께 했습니다. 실적 호전주나 폭과대주로 압축을 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핫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갑니다. 문기웅의 실전 매매,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 오늘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4종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권인데요. 오늘 어떤 리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혜태제가 그 올해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지금 일단 한 30%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지금 한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음식료 업종 평균이 21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17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때문에 일단 목표가인 한번 상향시켰는데요. 65만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간단히 좀 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그 허니버터칩 시리즈가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허니버터칩 시리즈만 해도 올해 매출이 한 1,000억을 넘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그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고 타사에서도 여전히 그 유사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그 허니버터칩이 원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판매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그 허니버터칩 생산 라인을 또 증설을 해서 월 생산량을 2배 늘리기로 한 점도 혜태제가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두 번째로는 빈과 부분 수익성 개선인데, 현재 날씨가 굉장히 좀 덥고 아직 뭐 장마 전선이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과 부분의 매출 역시 매우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일단 1분기 실적은 좀 뭐 저조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뭐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첫째로는 그 롯데그룹의 급식 매출이 올해 작년 한 220억 정도에서 올해 한 330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롯데푸드의 그 롯데 삼강이라는 그 빈가 부분도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고 또 대기업들이 지금 한식 뷔페 확장을 좀 하고 있는데 롯데리아의 그 별미가 사업 부분도 올 하반기에 그 런칭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롯데푸드의 그 가정용 간편식 브랜드도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PR이 한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인 신세계푸드나 CJ프레시웨이 평균 PR이 한 27배 수준이어서 추가 상승이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한진칼인데 제일 좀 수익률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유는 일단 최근에 그 대한항공이 약 100여 대 정도의 그 항공기 도입을 그 추진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현재 대한항공 보유 기종이 한 15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그 대형 항공사일수록 항공기를 이제 구매할 때 계약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들여오거나 아니면 리스 등을 좀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비용이 들어갈 것은 아닐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메르스 상황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흐름은 과거의 그 신종플루의 상황을 좀 봐도 신종플루 사망자 한 8월 15일 정도 발생한 이후에 최대 하락한 종목이 하나투어라는 주식이었습니다. 2주간 20% 정도 떨어지면서 저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한 달 후에는 이제 주가가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가 급등이라는 변수만 없으면 한진칼도 비슷한 상황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 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그 한진그룹의 최대 주주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BR 한 1배 수준은 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메르스 여파가 좀 일단락됐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엿본 다음에 추가적인 편입은 다시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머슨 퍼시픽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골프장의 레저시설 개발, 그리고 건설, 그리고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현재 가평 아난티뿐만 아니라 부산 쪽의 분양도 매우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가 롯데푸드, 한진칼, 에머슨 퍼시픽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의 추가 편입 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남았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 현 장세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사실 전혀 방향성이 좀 없는 상황이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만 거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장중에 기관 매수 종목이 아마 한 3번 정도 임의적으로 이제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뜰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 그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그 단기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개별 종목들, 시가총액 대형주들 말고 조금 더 중형주 위주의 개별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용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이벤트들도 많았고 변동성이 컸던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하루 남았죠.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한국경제TV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